예,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유튜브에 방송이 되는데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시고 큰 소리로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연일 바쁘신 업무에도 우리 존경하는 임성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항상 국민의 복지 증진과 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얼정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직원 정현원입니다. 전체 직원 정원은 23명입니다. 지금 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기획팀, 그리고 통합조사팀, 그 희망복지팀, 드림스타트팀 이렇게 4개 팀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종수급자에 대한 가구가 2,740가구가 되겠고 인원은 3,2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울진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울진군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울진지역 아동센터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근남면 삼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연면적이 8,576제곱미터로 한 2,600평 예상됩니다. 그 사업비는 450억으로 그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전체 33필지 중에 27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지금 협의 중기 6필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추진 현황,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사전 건축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있고 그 사전 검토 용역 결과 심의 후에 그 잔여 토지 매입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지금 공사 관련해서 제반 경비가 지금 대폭 인상이 된 관계로 그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기성면 전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1월에 그 프로그램 공간인 구 기성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소득 창출 사업으로 면장갑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돌봄 통합 돌봄 서비스로서 찾아가는 정신건강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맞춤형 영양 지원 사업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 사업들을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회적 그 협동조합 설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말 끝나게 되면은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그 이 사업을 또 연속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울진 지역 자활센터 그 정축 관련입니다. 그 사업량은 그 자활교육장 정축 일식이 됐고 사업비는 7억 1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3,600만 원 해서 우선 그 설계 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그 나머지 이제 건축 공사비가 주경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3층 수직 증축 계획을 이제 당초에 했었는데 그 지금 설계
설계사에서는 그 수직 증축에 대해서 그 좀 구조 안전 진단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보강 공사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공사비가 좀 가다하게 들 수 있다. 그건 대안으로 그 수직 말고 그 옆에 있는 수평 증축하는 방안을 이제 의견을 냈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와 군비 사업으로 3억 6,400만 원입니다. 그 대상은 주택 피해 그 이재민 25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 내용은 그 의료급여 일종의 그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에 사용했던 그 의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모두 그 환불을 받게 됩니다. 지금 계획은 추진 계획입니다. 그 7월에 보건복지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고 8월 달에 그 보건복지부 승인이 떨어지면 9월 달에는 그 대상자별로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해서 그 11월까지 급여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7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그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 약 한 4천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그 울진사랑 카드인 지역 화폐에 그 충전을 하는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그 표에 보시면은 1인 가구인 경우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40만 원, 그리고 보장 시설에 있는 분들은 20만 원, 그 외에 3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 가구 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입니다. 전체 3,792가구 중에 81%가 이제 신청을 하였고 이게 7월 5일 기준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97%까지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저희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현황을 보시면 그 기초생활보장 3,284명,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 330명, 그 기초연금 대상자는 11,803명,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628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조사를 그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인 경우에는 그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그 생활 실태와 공격 자료를 통해서 그 급여 대상 가구 인가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 또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 확인 조사를 통해서 그 사후 변동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는 주로 그 생활 실태와 소득, 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산불 이재민 구호 추진 현황입니다. 산불은 3월 4일 금요일 11시경에 발생을 하였고 저희 추진 실적을 보시면 임시 그 주거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조립주택이 지어지기까지 5월 2일까지 42개소에 대해서 임시 주거시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주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마을회관, 그 여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금 모금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가 827억의 성금이 모금이 되었고 그 모금 기간들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 성금 지급 현황입니다. 1차 그 주택 피해에 대해서 1차 성금이 지급이 되었고 전체 328세대에 대해서 145억 6,150만 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관련입니다. 전체 한 687개 그 기부처에서 여러 종류의 물품이 접수가 되어서 3월 4일 화재가 난 이후로 6월 말까지 전액 그 물품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특히 그 유통기한이 도래 꼭 임박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그 복지시설 등에 전달을 해서 무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8번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위치는 지금 금남 노읍리 맑은물 사업소 그 보배수 생산동에 있는 그 유휴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량은 창고 신축 일식이 되겠습니다. 이 창고 사용 용도는 그 재난 구호 물품을 이제 보관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7천만 원인데 이것도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그 공사비 관계로 해서 추경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또 자원봉사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계획에 보시면 사업들은 그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 보상과 그다음 전문 자원봉사 단체 및 자원봉사 리더 육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별로 별도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합니다. 특히 기대 효과로 보시면 그 자원봉사에 대한 그 전문 기술 인력을 확충을 해서 보다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그 투입을 하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인정 보상을 함으로써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와 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예산은 군비 사업으로 1억 8,900만 원입니다. 그 주 수요 대상은 그 기초수급자나 독거 노인 같이 그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등이라든가 방충망 교체 같은 그 간단한 수리 사업이 됩니다. 그 전담 인력으로 북부에 2명과 남부에 2명 해서 총 4명이 운영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도꼭지 교체 등 해서 전체 1,060건 정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기대 효과는 사회 취약 계층의 그 생활 속에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또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있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 현황을 보시면 그 대표 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 협의체는 그 민간위원장과 그 울진 군수에서 공동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실무 협의체는 26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읍면에 보면 각종 읍면마다 그 보장 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과가 8개 분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또 읍면협의체에 대한 워크숍을 올 하반기 한 10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특히 경상북도의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협의체 지원 사업들 보고 드립니다. 한수원에서 2억 2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돼서 그 마음 담은 반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작년까지는 그 울진 죽변 분면에서 3개 읍면은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그 전체 10개 읍면에 고루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집 수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는 한수원에서 직접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 한수원에서 이번에 공동모금회로 연계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청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작년도 우리 그 공동모금회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받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협의체 특화 사업으로 군비 사업 5천만 원과 모금회 지원한 3천만 원에 그 총 8천만 원으로 가지고 읍면협의체의 그 특화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각 읍면마다 그 집수리라든가 생일상 차리기, 또 반찬 지원 등 각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6페이지 코로나19 긴급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또 국도비 사업이 되겠고 전체 25억 5,700만 원의 예산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을 하거나 또 자가격리 중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올해 7월 11일부터는 그 기준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인 사람이 입원이나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 지원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지원은 그 가구 원수에 따라서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게 되고, 표에 보시면 1인 가구부터 해서 그 가구 원수별로 차등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부터는 그 1인 10만 원, 1인 이상은 15만 원에서 이제 지원이 됩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군特회계 국비 사업입니다. 2억 2,300만 원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그리고 노인,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다양한 그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도 중위소득 160%, 또 120%에 대한 그런 중위소득 기준 이하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이건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먼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그 12억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한 300만 원 선 지원이 되고, 그 단열이나 창호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싱크대 지원은, 이건 군비 사업입니다. 전체 한 30가구 정도 되고 가구당 한 2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그 싱크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싱크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아동 통합 사례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운영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고, 대상은 그 12세 미만의 그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그리고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동통합 사례 관리사 2명이 그 보건이나 복지 또 보육 분야의 그런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여 개 이상의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한 52가구에 7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사업입니다. 이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고, 대상은 그 피해 아동과 또 가족, 그리고 일반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보호와 또 추후 관리, 그리고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이 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그 아동 학대 사례 결정위원회를 지금 매월 운영하고 있고, 또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그 아동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표시해 보시면 울진군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현황이 나옵니다. 2021년 작년에는 전체 신고가 28건에 그 학대로 판정된 게 21건, 나머지 일반 사건이 7건이 되겠고, 올해는 현재 13건이 이제 학대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를 보시면 2020년 올해는 그 원가정 복귀가 8건이고 기타가 5건이, 작년에는 기타 5건, 원가정 복귀가 17건, 그리고 장기 보호 아동이 6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일 끝에 보시면 아동학대 조사 업무 이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020년도 10월부터 그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주로 아동학대 조사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공공화 사업으로 되면서 지자체에서 이 전문 기관에서 하던 그 민간 기관에서 하던 아동보호 그런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서 이제 완전히 이관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전체 4단계로 하는데, 내년에 되면은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아동 복지 정직 및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아동은 일반 및 저소득층 아동 전체가 되겠고, 그 추진 계획의 사업명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 그 아동 수당이 됩니다. 아동 수당은 월 10만 원에 지원이 되고, 아동 급식, 그리고 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월 25만 원 수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양 아동에 대해서도 월 20만 원, 그리고 입양 축하금이라고 해서
그 일반 아동은 300만 원, 그리고 장애 아동인 경우에는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입학 준비금은 초등학교 10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그 만 18세 이후에 5년간 그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산 형성 이게 저축입니다. 이것은 1대2 매칭으로 해서 월 10만 원을 매칭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형성 저축은 나중에 자립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확충입니다. 다함께 돌봄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22세 이상 아동이 되겠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많이 됩니다. 저희는 직영을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0명으로 지금 현재는 9IQ 어린이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호점을 신규 개원할 계획입니다. 2호점은 후포 지역에 있는 구 후포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2호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포 보건지소가 이제 업무가 종료가 되면은 그쪽에 리모델링해서 이용하겠습니다. 한 정원은 2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기존에 있던 1호점이 올 연말까지 해서 화재 취약 건물로 외벽을 고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호 간사 쪽으로 해서 이동을 하면은 초등학교 가까운 곳에다가 이동이 편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등 가정보호 사업 운영입니다. 대상은 학대 피해 아동과 또 위기 아동 등 원가정에서 보호가 원가정 외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보호 기간은 일시보호는 3개월이고 이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가정에다 소정의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또 재정 지원과 또 사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7, 8월 달에 보호 가정을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해서 또 10월 달에 양성 교육을 한 다음에 11월 달에는 보호 가정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를 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아동은 한 40명이 운영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지금 아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라든가 또 교육, 또 문화, 또 복지와 아동 정서 분야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기관 1개소가 있습니다. 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경북 저출산 극복 및 대응 기반 구축 공모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가 도와 군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8천만 원으로 전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4개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3월 달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7페이지 의원님 저 마스크 벗고. 예. 7페이지 울진 산불 이재민 구호 추진 현황에서요. 우리 지금 보상 기준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불난 우리 주거에만 한해 가지고 이걸 보상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우리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철거도 안 하고 지금 이거 흉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또 밖에 또 다른 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그런 거 안 되는 사업하는 영역에서는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그 성검에 관련해서 성검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검 모집 기관하고 이제 군하고 같이 이제 그 대상자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보상은 그 정부 지원에 대한 보상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에 대한 보상은 각 이제 해당 부서마다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상공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상은 정부 지원 보상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성금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자세한 보상, 그 정부 지원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개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릅니다. 예, 그렇다면 그럼 827억이 지금 이거 성금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죠? 예, 827억이 모두 다 이게 지금 우리 그 이재민들인데 다 돌아가는 겁니까? 근데 827억은 이제 각 모금 기관에서 했는 모금 액수입니다만은, 이 각 모금 기관은 또 개별적으로 개별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 모금 기관마다 운영 방법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모금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로 어떻게 한다고 이제 저희는 그 말씀을 이제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저희 울진군에 많은 성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3페이지 학대 피해 아동 등 가정 보호 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그럼 보호 가정이라 하면은 그 뭐 자원봉사자 가정을 말한 겁니까? 네, 그 자체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학대를 당한 아동이 그 집에서 분리를 이제 응급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아동을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그 3개월, 1회가 3개월입니다만은 그런 일시적으로 몇 개월 보호를 해서 나중에 이제 응급한 상황에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고, 이분들은 이제 어떤 전문 그 자격이라든가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제 가능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런 그 대상자를 지금 8월 달에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우리 그 보호 시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보호 시설은 운영이 없습니다. 예. 예. 대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위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래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남 의원 질의하시기 의장님. 바랍니다. 예.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복지정책과 9페이지 공정한 통합조사와 맞춤법 복지 실현, 네, 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9페이지 중앙에 보시면은 추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그 월별 확인 조사, 상시 소득 변동분 대상자 조사를 하고 정기 확인 조사를 해서 소득 재산 변동분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들 이번에 산불 피해로 이 보상금이 지급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적용이 되나요? 우리 그 기초수급자로 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돈이 들어왔을 때 내가 기초수급자에 탈락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이제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상금은 그 성금이든 뭐 보상금이든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이제 꼭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수급자가 탈락이 된다 하면 또난 더 이중 그 고통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도 건의를 했고, 도를 통해서 이거는 좀 더 유예를 하든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뭐 면제를 하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고 일단은 건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답변은 좀 못 받았습니다. 건의가 된 상황이네, 그죠? 네네. 근데 그 보상금이 지급이 받으신 이 대상자들이 사실 이 보상금으로 들어와서 제가 기초수급자에 탈락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돈을 이장님이 좀 맡아달라, 뭐 타임 명의로 좀 해달라, 이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받게 되면은 그 대상자 해당되시는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울진 네, 산불 이재민 구호 추진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그 뭐죠? 이재민 구호 물품 전달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온 국민들이 정말 주말 반납해가면서 이렇게 함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주민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울진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를 해서 피드백하는 과정을 위해서 전담 평생교육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나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 뭐 평생 교육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는 그 자원봉사 센터에 그 교육 코디로서 이제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전문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평생 교육사의 자격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이 담당하는 업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의 피드백 과정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하는 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그 교육 관련해서는 업무를 하는데 그 피드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뭐 타 지역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입했을 때 꼭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지 잘 개발을 해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할 수 있는, 사실 저는 평생교육사와 관련해서 전담으로 해서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이 평생교육사 배치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평생교육 부서가 이제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네네. 평생교육 그 관도 지금 옛날에 복지관이라 했는데 이름도 아마 개명을 해서 평생학습관으로 바꿨습니다. 네. 거기에 평생교육사가 이제 그 들어가야 되고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관련 교육을 좀 피드백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사 여기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한다는데 혹시라도 지원 보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에 대한 그런 평생교육사라든지 자격을 갖춰놓은 이런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 예. 네, 의장님.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동인 의원입니다. 우리 성금 그 10쪽에 보면 성금 모금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성금을 모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이제 울진군 협의체로 76억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단체에서는 다 이렇게 단체별로 이렇게 다 지급이 됐고 그 미지급된 부분이 이 경북 공동모금체에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전체 827억 중에 그 1차 나가는 부분이 그 아까 11페이지 보시면은 145억이 지급이 됐는데 이 145억은 지금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이 세 군데에서 나눠서 이제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45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금 성금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2차 계획을 모금회에서는 2차 지급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불 관련해서 이제 이재민들이 여러 이제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지역에도 현수막도 이렇게 또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2차는 계획은 뭐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의견을 이-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재해구 협회라든가 이제 공동모금회, 뭐 적십자사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지금 계속적으로 수차례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그 어느 기준을 정해서 어느 분들의 대상자를 정해서 얼마만큼 지원할 건지 이런 협의를 하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그분들한테 이제 많은 그 자료라든가 이런 걸 주고 울진군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 산불 이재민들 중에서도 세입자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송이산 채취하시는 이재민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 큰 조직들은 어찌됐든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서 의견을 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여력이 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로 그 리벨로 이제 각 면에 이제 리벨로 골짜기에서 이렇게 어디 가고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어떤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 와서 이제 뭐 협의체에 들어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이렇게 뭐 배분을 하고 뭐 이렇게 지급이 되기 전에 이분들의 어떤 뭐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하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배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소수의 의견들을 더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은 여유를 갖고 이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 주문은 여기로 마무리를 짓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드리면은 울진에 이제 산불이 이제 유례 없이 큰 산불이 이렇게 대형 산불이 나면서 뭐 성금도 많이 들어오고 국민들 그다음에 밖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극복을 하고 가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뭐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제 뭐 체육관에서 이제 물품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힘들었지만은 앞에서 나서서 진퇴주의를 하시는 이제 공무원들께서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좀 전에 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폐기 물품이라든가 유통기간이 이제 도래가 돼서 지급이 안 된 경우 그리고 그 지급이 된 과정에서도 뭐 옷 같은 경우도 맞지 않는 이런 게 이제 지급이 많이 된 부분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번 산불로 해서 많이 배운 것도 많은 거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죠. 혹시라도 또 이런 재난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더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이제 확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여기 정원이 20명이라고 돼 있고 예산도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뭐 이 건물이 제가 볼 때는 2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건물 면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은 그 위층을 이제 3층인가요? 2층만 이렇게 하고 일부러 비워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은 뭐 예산 때문에 안 하시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뭐 2호점도 신규로 이렇게 또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당초에 이제 구 IQ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이곳이 사실은 그 연구시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다른 용도로 해서 군의회에 이제 그 심의 과정에 그 체육관 관련해서 뭐 주차장 부지로 이제 쓴다고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동안 사업하기 전에 그동안 임시로 이제 우리가 쓰자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확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층만 지금 사용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임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사업장을 이제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의원이 돼서 이렇게 사업장을 둘러보니까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볼품이 좀 없더라고요. 건물 대비해서 주변 환경도 그렇고 이렇게 뭐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체육시설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안 돼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뜬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뭐 어쨌든
그 건물을 새로 뭐 짓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좀 제대로 이렇게 된 어떤 돌봄 서비스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업무에 예,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유도 의원 질의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울진 대형 산불 관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 그리고 관련 공무원분들 고생 많았고요. 여러 가지 국민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행정에 여러 가지 기대는 했지만 거기에 못 미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토록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10쪽의 성금 모금에 보면 울진군으로 지정기부가 76억이고 그리고 국내에 재난지역 선포 과정에서 827억, 4월 30일까지 성금 모금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427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 827억 큰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재난지역은 삼척과 그리고 동해, 그리고 강릉, 울진 4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서 선포가 되었는데 이 성금이 삼척이라든가 동해라든가 강릉에 배분되어 있는 그 기준을 알고 계세요? 저희가 뭐 어떤 몫이 얼마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것도 그 1차 주택 피해에 대해서 지원이 됐지만 그게 지원도 강릉과 울진에 거기 동해 다 동등한 기준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표로 보면 4월 12일 날 지급되어 있는 145억 6,150만 원. 이 부분은 울진군의 전소, 반소, 부분소 세입자 부분으로 이것은 이제 법정지원금에서 보태어서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순수 성금, 성금입니다. 예, 그 기준을 네. 그 재난 지역의 사회 재난의 이제 부분 전소, 완전 전소 그 기준을 반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울진군으로 지정 기부가 되어 있는 76억 사용처는 어떻게 되죠? 그럼 이 사항은 이제 이것도 경북 공동 모금회에 이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경북 공동 모금회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쓸지 그걸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그 전체적인 그 모금이 827억에 대한 사용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 나머지 76억에 대한 사용을 결정하는 걸로 지금 잠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국민성금으로 성금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재난 지역에 종료될 때까지 완전 100% 소진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소진이 안 되면 그 재난 지역의 시설 복구 비용으로 일부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사회재산 피해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생계형으로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울진군으로 지정기부가 되어 있는 76억은 울진군에서 우리 직접 개입을 해서 배분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되죠? 네,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성금 과정은 이제 제9협회라든가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예, 네. 거기서 기준으로 제시된 부분으로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산불 이재민들 특히 세입자 부분 그리고 또 부분소 그리고 또 평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 피해에 대한 가치 환산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해 충돌이 있죠. 이 부분도 76억이라든가 이 울진군에 지정 기부되는 돈으로 좀 감안을 해서 좀 뭔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좀 늦더라도 최소한 그 기준이 그 피해 이재민들이 다 100% 수용은 안 되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용이 될 수 있게 좀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불합리한 부분보다는 좀 늦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임시주택 공급되어 있는 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혹시 관여하세요?
그 임시주택은 저기 안전재난과의 이제 TF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2년 기간이지만 중간에 연장을 해야 되죠. 네, 1년 계약이고 1년 또 연장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시주택에 지금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장님들이 앞장서서 또 일을 봐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라든가 우리 민원실의 건축팀이라든가 안전재난과 총괄팀에서 그것은 반드시 그 이재민들에 대한 그런 후속적인 그런 민원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행정 서비스를 좀 주십시오. 네, 그런 시스템을 좀 꼭 알겠습니다. 갖추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현철 의원님. 예, 황현철 의원입니다. 저희 21페이지에 보시면은 아동복지 정진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이제 병원을 이용하는데 이제 의료원에 이제 소아과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 1회차, 2회차 가다 보니까 또 가시는 분은 계속 가시는데 가서 이제 병명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병원 이제 포항 쪽이나 삼척이나 동해 쪽으로 이제 빠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이제 그렇게 출발해서 가게 되면은 하루 일과가 다 소진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금 아동 수당 의료가 10만 원씩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한번 나가게 되면은 기름값에다가 뭐 보통 비용들이 한 10만 원씩 깨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출발해서 가면은 대기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됩니다. 병원 가서.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뭐 꼭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울진에서 왔을 때 예약할 수 있는 문화를 좀 협약해서 좀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개인 그 종합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가는 병원들이 딱 지정돼 있더라고요. 아동병원들 해서 그 몇 군데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셔가지고 자주 이용하는 병원들을 조금 협약을 해서 갈 때 우리는 이제 뭐 예약은 보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번호표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데 2시간씩 이렇게 걸리는데 가서 번호표 뽑는데 2시간, 3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진료를 받고 오면 하루 일정이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업무 협약을 해서 울진 군민이 갔을 때는 예약 문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 1차 병원에서 이제 해서 2차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1차 병원에서 아니요. 중증 말고요. 지금 이제 뭐 소아과들 이제 유아들 이제 갔을 때 단순 감기라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병원 연계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보건소하고 한번 항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럼 다른 부서 쪽으로 어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잠시만요, 황현. 일단 과장님 그 보건소에 의료원인가 의료원하고 같이 업무 협약이 되는가 한번 확인하고 우리 황 의원님한테 그 답변 좀 네.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희 22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하려고 이제 지금 2호점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 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20명이 이제 지금 정원 티오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와 이제 공급이 이게 맞는 건지 미리 사전 조사가 된 겁니까 혹시? 네, 그 관계는 제가 이제 후포 초등학교하고 동부 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그 대상 아동 그 학교들 좀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보고 그 이제 수요에 대해서도 저게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교장 선생님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이것이 운영을 9시까지 합니다. 저녁 9시까지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호응이 좋다. 그 초등학교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되면 끝납니다. 그 일반 학원도 그렇고. 그래서 주로 저학년, 3학년 이하 그 저학년 아동들은 그 부모가 좀 맞벌이 한다든가 해서 늦게까지 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다. 그런 이제 얘기. 이거 수요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진 거죠? 저희가 대상자를
그 학교에 찾아가서 이제 전체 인원수하고는 파악을 했고, 그리고 돌봄을 받는 아동 수하고 이제 안 받는 학교 돌봄을 안 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시점하고 지금 이제 또 좀 잠잠할 때 시점하고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조사했는 거는 저조차도 안 보낼 여건이었고,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또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다르다고 보고 지금 다시 한번 시장 조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벽 교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조금 잠정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조금 멀리 보고 여기에 계속 이렇게 상주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투자해놓고 나중에 또 옮겨야 될 상황 같으면은 헛돈 버리는 케이스가 되니까 요거는 좀 지켜보시고 추후 보고 이렇게 네, 결정하셔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는 이제 당초에 가진 그 목적이 아니었고 다른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거는 그 초등학교 옆에 보면은 그 옛날 1호 간사라 군수님 간사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돌봄센터를 좀 이전할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래요? 예, 안순자 의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불 때문에 그 기본 물품 때문에도 마음고생도 하셨고 또 그 배부하느라고도 고생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 과장님 그 13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그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달에 어떤 봉사왕 선정해서 뭐 어떤 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단봉사자 이제 그 각 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그 시상을 합니다. 근데 그 시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 그 자료는 현금으로 주는가요? 뭐 상품으로? 네, 그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담당 팀장님 계시면 부회장님. 그, 예. 오늘 담당 팀장이 과장님,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조그만 화분이나 소정에 이렇게 소품 정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몇 분 추천해가 드리더라고요. 아, 여기 보니까 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냥 매달 하는 겁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니까 매달 5-6명씩 해가지고 조그만 꽃 화분이나 소정의 선물 정도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회장님 받아보셨구나. 제가 가봤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의원님? 네, 답변됐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그 14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아무튼 지금 이제 취약계층에 굉장히 이 사업들이 많아요. 보면 지금 14페이지도 있지만 15페이지도 보면 집수리 지원 사업, 또 15페이지 보면 15페이지 집수리 사업, 또 18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생활 환경 개선 사업 또 있죠, 그죠? 에너지 재단에서 하는 거. 18페이지. 네, 네. 예. 그 굉장히 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일원화해서 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모색할 수는 없는가요? 다 이렇게 일원화가 돼 있지 않고 여러 군데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론 사업이 다르긴 합니다만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이라든가 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게 다 통합적으로 어떤 가구에 어떤 게 이미 지원이 됐는데 뭐 이중으로 지원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대상자가 취약요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 수급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노인 혼자 계시는 분 독거노인. 네, 일반 가정인데도 이제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일반인들도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수급자 가정이 위주고 차상이라든가 수급자 그런 대상자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일반 그 노인 세대나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게 없어서 그 이런 생활기동 처리반 이런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는 거고, 그래서 그 이게 이중이라든가 또 뭐 한 집에 또 여러 개 간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저소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상자가 또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그 상담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것이 지원이 됐고 하는 거는 기록에 다 남기기 때문에 그게 같은 사업이 다시 또 뭐 재되고 이런 거는 극히 좀 드뭅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좀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보면 읍면협의체 특화 사업이라 해서 이제 군비하고 모금회하고 이렇게 해서 읍면에 그는 이게 8천만 원이 읍면에 그럼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수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특화 사업은 뭐가 있냐면 똑같이 일률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읍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그 협의를 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그 뭐 생일상 차리기도 있고요. 또 뭐 반찬 지원 사업도 있고 뭐 아니면 또 간단한 집 수리 사업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각 읍면에 맞는 그 특색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 과장님 보니까 읍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반찬 지원하는 거 이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도 있고, 나머지 그 위에 보시면은 마음 담은 반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 그 2억 2천, 올해 2억 2천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죽변, 북면, 울진제 작년까지는 이제 3개 읍면에서 했고요. 올해부터 더 예산을 더 받아서 10개 읍면에 지금 반찬 사업을 그러니까 하고 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따로 2억 2천이 읍면에 그러면 2,200만 원씩 그 이제 이게 지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남쪽에 보면 반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아마 이 사업이 이 예산으로 하는 거고, 이제 특화 사업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협의체에서 이제 뭐 협의체 간 따로 네. 읍면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그 과장님 이 특화 사업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네.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22페이지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이제 이게 8월 1일부로 이제 보건소가 그쪽 새로 지은 청사로 옮겨갑니다. 그럼 이제 이 3.612 구 3.612 회관을 이제 돌봄센터로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업비가 센터가 1호점이 있을 때 하나가 있을 때 이제 국비 8,300하고 도비 4,500, 군비 1억 8천 이렇게 3억 8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갖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2호점까지 다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리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예, 하여튼 그 애들이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또 막 이렇게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라든가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인원 파악도 더 좀 이렇게 합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네,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저 5페이지 우리 소득 창출이라가 면장갑 생산 및 판매를 하는데 이 기성 어디서 면장갑 생산을 하죠? 지금 하는 거는 그 기성의 어린이집 하던 자리에 그 사무실을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장갑 생산 장비가 5대가 있습니다. 그 5대에서 지금 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공장으로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어린이집이 이제 그때 폐원하면서 이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어린이집
폐원하기 전에 리모델링 하신 거 혹시 아세요? 그 당시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존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수억이 들어갔었거든요. 어린이집을 없애자 아마 가장 되시기 전일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돈 수억을 부어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그걸 다시 지금 장갑 공장으로 쓰신다는 거네, 그죠? 7대 때 본의원이 할 때 그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낭비성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8대 시고 9대가 보니까 장갑 공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 저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을 그렇게 공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합니까? 그건 교육 시설들을 네네. 그렇게 전환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예. 지금 그 어린이집이 용도는 지금 어린이집을 이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그 판매한다고 완전히 이제 공장의 의미는 아니고요. 예, 이게 예. 어떤 그 사회 보장 그 시설로 해가지고 이 일자리라든가 이런 저소득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 보건복지 쪽의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뭐 공장의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그런 교육시설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교육시설로 재사용이 된다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보니까 기성의 사랑채도 또 보수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어떤 분들이 장갑을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공장은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직원이 지금 임시로 채용이 돼서 그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운영은 여기서 하는 사업 아까 장갑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다른 돌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장갑 사업은 어떻게 일부에 속하는 사업이라서 그 인력은 지금 자활센터에서 한 명이 지원이 돼서 자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판매 실적들이 있습니까? 판매 실적은 지금 하루에 한 300켤레 정도 되는데 예. 이거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판매 실적은 있습니다. 전체 이때까지 판매 실적이 300만 원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당시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안정이 안 됐고 시작한 네.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실적은 많이 저조하고 앞으로 이것이 이런 이제 사업들을 하시기 전에 과연 이런 장갑들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하고 우리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파악부터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단순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깨맞춰 가지고 국가 공모 사업을 선정되기 위해서 짜맞추기식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지속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한 명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시설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불과 몇 년을 못 내다보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게 된 우리 어린이집이 그때 끝나면 어린이집 지을 때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같이 합치자. 건너면서 통화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성면에서 반대를 해서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 앞으로는 어떤 결정을 하실 때 먼 장래를 보시고 결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산불 때문에 이렇게 밤낮 없이 고생하신 거, 우리 국민들은 다 압니다만은 잘한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못한 걸 꼬집어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일한 것보다는 잘못함이 많이 부각돼서 행정이 욕을 많이 먹는데 잘못한 건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정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창고 신축을 보니까 맑은 물 사업소에다가 이게 110제곱미터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건 아니죠. 12페이지에 보면 이제 110제곱미터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평형을 표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제곱미터를 제곱미터 이거 예. 이 창고는 이제 큰 창고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몇 평형이죠? 한 30평 정도 됩니다. 30평입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이거는 네. 이제 긴급 구호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곳이고 예, 예. 뭐 재무과에서도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보다 이제 큰 창고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 우리 체육관이 지금 4개가 모자랐어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구호 물품을 재겠다고 건물을 짓는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구호물품 창고는 이제 저희 예. 국비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춰야 될 그 시설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자활센터 옆에 보면 조례식으로 그 건물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한 10대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응급구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 사업이라서 이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재난이 났을 때 그 물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대비해서는 지금 저희가서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큰 그 창고를 지어서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로 쓰다가 긴급한 발생을 하면은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기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보관 장소도 사실 부족해 가지고 종합테니스장에 실내 테니스장, 그다음에 연호체육센터 체육관, 군민체육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네. 아마 그 창고는 충족을 못할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무리한 예산을 쓰지 말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운동장이라든가 천막동을 쳐서라도 그 물건은 보관을 하고 바로 배부가 돼야 될 물건입니다. 우리가 싸져가 가지고 보관해야 될 물건이 아니고 그 물품은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전달이 돼야 될 물품이니까 보관 창소에 구애를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마시라고. 긴급 구호 물품은 있는 창고동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국비를 받아 짓는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거는 좀 국비 지원된 사업이라서 예. 예, 그 국비 일부가 지원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에 아까 우리 안순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우리 창호 같은 경우 보니까 가구당 300만 원이에요. 그죠? 네, 네. 300만 원 가지고 우리 창호 얼마 정도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예. 이 관계는 한꺼번에는 다는 할 수가 없고 이거 안방이면 안방 아니면 거실이면 거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어서 전체 올 수리하기에는 지금 사실 예산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이 이제 1년 지나고 한 2년 지나면 다시 또 이제 신청을 해서 다른 부분, 다른 뭐 방이면 다른 그 기존에 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을 또 수리를 하고 해서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집들이 크지 않습니다. 보면 다 15평 미만이고 작습니다.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원래 40가구 오면 30가구를 선정하여 30집이더라도 제대로 되게 해가지고 또 해주시고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 300만 원은 게 정해진 금액입니까? 가구당? 그 에너지 그 재단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그 정해놨는데 저희도 가능하면은 한 군데 좀 더 많이 지원이 되게 그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가보니까 들어가는 출입문 하나, 그 다음에 밖에 외창 하나 이렇게 가려놓고 뒤에는 창문에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실제 한 칸 쓰는 칸만 이렇게 수리가 돼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 결국 없는 분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제대로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2년 뒤에 3년 뒤에 또 그런 건 아니란 거죠, 과장님. 예. 이게 봉사란 게 자기들 뭐 얼굴 내려고 하는 겁니까? 실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땜질식 처방이 아니고 근본적인 처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성금 들어온 이런 부분들 지금 지역 주민들 이렇게 불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모금에서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 이렇게 힘이 없다. 그냥 우리가 협의만 할 뿐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모금하는 데 가서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청 앞에 와서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시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결정할 권한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은 모금해서 다 가져가 버렸고, 그럼 우리 국민들은 여기 와서 군수 돈 내놔라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여기 의원들하고 국민들하고 모금에 가서 때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도 이제 왜 이만큼 필요한가 하는 거에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성금이란 것이 개인 국민들이 서로 이제 하나하나 내서 만든 모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깊고, 그래서 하더라도 어떤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피해 조사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지금 많이 조사를 해서 계속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작년 전에 예의, 거기서도 이제 예의를 많이 주시합니다. 신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건 신규로 지원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합당한 이유와 당위성을 제출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부고스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이제 찾아가서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죠? 얼마를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들이 없으니까 우리 피해를 보신 국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폐기시킨 게 금액적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 그죠? 물하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근데 이게 이제 매스컴을 통하다 보니까 전체가 이렇게 매도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국민이 성금으로 보낸 돈과 물품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기후를 매스컴 일부 보도만 보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된 거고, 그럼 지금 모금에서는 우리 성금 다 100% 다시 우리 국민들 위해 돌려주지 않잖아요. 모금에서 일부를 떼고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은 운영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 부분의 운영비란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각 모금 네. 단체마다 네. 기준이 있습니다. 뭐 많게는 뭐 30%, 적게는 15%까지라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예. 각자 달라서 예, 네. 그렇게 뭐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800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의 30%라고 하면 300억을 떼고 우리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부풀리기를 했는데 그건 좀 예, 그럼 20%라 해도 827억 같으면 180억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돈들이 결국 국민들이 낸 성금을 모금이란 그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줘야 된다 하는 거는 그걸 좀 고민을 좀 하시고요, 과장님. 예. 하여간 다시 한번 이렇게 고생하셨단 말씀을 이 자리를 빌러 우리 구대 의원들이 대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김재인 부의장 조금 다른 볼을 좀 느껴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늘 복지 때문에 없는 분들을 위해 고생하시고 또 요건 아마 제일 많이 먹지 싶습니다. 표는 또 제일 안 나고. 우리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실과 업무 청취를 위해 3시 40분까지 정의하겠습니다.